안녕하세요. 전지적 AI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다채로운 소식들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최근 경제와 시장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은 팬데믹에서 겨우 회복하고 있는 고용과 소비 등 경제 상황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늘어난 대출의 부실화를 막고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야 하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에너지 및 원자재, 농산물 가격은 급등했고요. 여기에 물류 및 공급망 지연이 더해져 기록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우려를 보이며 201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채 10년 금리는 2.4%대까지 상승했는데요. 저금리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에도 시장은 오히려 경기 회복 기대와 저가 매수 유입 속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차장고가 최근 다시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었네요.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에 충실하라라는 말이 있듯이 투자에서도 시장이 어려울 때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돌아보라는 조언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종목 중 배당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은 낮은 종목에 투자하는 코덱스 고배당 ETF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3월 25일 기준 보유 비중 탑10을 살펴보면 토목, 건축, 주택 등 건설업 전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화성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최대 시멘트 제조 판매 기업인 쌍용 C&E, NH농협금융지주의 증권회사인 NH투자증권의 우선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들을 살펴보면 건설, 금융, 산업재, 에너지 등 다양한 업종에서 고배당주를 선정했는데요. 총 50개 편입 종목 중 한 업종의 종목이 10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기초지수 산정 방식에 따라 특정 업종의 등락 영향을 많이 받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월 25일 기준 코덱스 고배당 ETF의 주가는 1,685원, 한 주간 상승 기업은 28종목, 하락 기업은 15종목을 기록했네요. 최근 1년 주가 흐름을 보면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고물가, 금리 인상, 지정학적 불안 등의 이슈로 시장이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코덱스 고배당 ETF는 각 국면을 어느 정도 잘 방어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주일간 보유 종목들의 기사들을 분석하여 점수를 낸 긍부정 점수는 21점으로 중립 동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덱스 고배당 ETF 관련 뉴스량은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코덱스 고배당 ETF에 대한 투자 꿀팁을 알아볼까요? 코덱스 고배당 ETF는 연 1회 분배금을 지급해왔는데요. 4월 마지막 영업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됩니다.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는 2일 전까지 매수해야 하니 올해는 4월 30일 휴일의 하루 전인 29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되고요. 국내 주식 입고에 2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2영업일 전인 27일까지 ETF를 매수하고 보유하시면 5월 초에 분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분배금 지급 내역도 확인해보세요. 이번에는 주간 수익률 상하의 기업도 살펴볼게요. 화성산업이 이번 주 주간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성산업은 올해 첫 주택 공급 사업인 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의 조기 완판 소식과 대구 북구 상격 이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시공사 선정 소식 등 사업 분야에서 탄탄한 움직임을 이어갔는데요. 여기에 지난주 화성산업이 약 8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발표하면서 강세에 힘을 더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세를 보여 다소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주간 수익률 2위에는 영원무역홀딩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고배당주 가운데 3년 연속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자회사인 영원아웃도어에서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기준 주당 71,285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하며 주목받기도 했죠. 자회사 영원무역과 영원아웃도어를 통해 자체 개발한 특수 패딩 및 원단 등에 투자하며 패션 분야에 정진하고 있는 영원무역홀딩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간 수익률 3위는 KT입니다. KT는 최근 다양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온양 사업장에 화재 및 환경 안전 감시가 가능한 드론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무인 주문 플랫폼 전문 기업 스마트캐스트와 AI 로봇 음식 주문 서비스를 시연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또 통신 3사가 KB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약 400억 원 규모의 ESG 우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와 ICT 업체 간 선순환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외에 신한은행과의 AI를 활용한 금융 인재 양성 계획, 우리은행과의 약 30억 규모의 시설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등 여러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이번 주 주간 수익률 최하위를 차지했네요. 한국전력은 최근 예정되어 있던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주 저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약 5조 원의 적자와 한전공대에 부과된 100억 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한국전력의 1분기 실적 악화가 전망되고요. 시장에 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네요. 해운업 호실적에 역시나 작년 호실적을 기록한 KSS 해운은 지난 2일 약 9억 원어치의 주식 소각과 임직원 이익 배당금을 위한 자사주 약 14억 원어치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지난주에는 해상운임 동향과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 11월에 인수한 배현가스 운반선 가스가즈오와 비지행그룹 장기 운송 계약 등을 고려한다면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등락이 심한 화물해운주에 비해 안정적인 배당을 보여준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 항만 적체가 해소되면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해운운임이 중국 봉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해운업 수혜로 연결될지도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주간 수익률 하위권에 이원도 이름을 올렸네요. 이원은 LPG 수입 및 유통업체로 환율의 영향을 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매월 국제 LPG 가격을 토대로 국내 공급가가 정해지고 장기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 환율이 오르면서 이원과 SK가스가 3월 LPG 가격을 kg당 60원씩 인상했죠. 이에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응하듯 희소식도 이어졌는데요. 이원이 LPG 판매를 늘리고 가격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 LPG 풀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에 참여할 것이라 발표했고요. 더불어 LG화학과 1,183억 원 규모의 LPG 매매 계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미래 에너지 경쟁에서 LPG가 살아남기 위한 해법을 찾아낼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관련 뉴스 증가율이 높았던 기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갤럭시와 아이폰 13 모두 그린 색상이 출시되면서 관련 뉴스가 늘어난 영향으로 SK텔레콤 소식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경쟁사인 LG유플러스의 횡령 이슈와 KT에서 살펴본 통신 3사의 공동 출자 ESG 펀드 조성 소식도 있었네요. 각종 통신 기반의 융합사업, 클라우드와 AI 등 미래 정보통신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30%대에 머물고 있는 5G 통신의 향후 확대와 견고한 IPTV,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등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롯데지주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편의점 업계 3위에 머물러 있던 세븐일레븐이 업계 5위인 미니스톱을 인수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인수가 진행된다면 가맹점 포수 확대로 바잉 파워가 높아져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최근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기업의 신용도 변화는 미지수지만 사업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어 영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로 롯데지주가 뉴스 증가율이 높았네요. 앞서 언급한 롯데제과의 롯데푸드 흡수 합병으로 우려가 커진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빙과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빙그레입니다. 빙그레는 2020년에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며 빙과시장의 1위로 도약했는데요. 만약 롯데제과의 흡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혜태를 인수한 빙그레를 넘어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되죠. 빈과 시장의 판도가 바뀔 조짐이 보이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뽑은 관련 핫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한국전력이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예상됐지만 일단 보류되었는데요. 이달 내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가 발표되지 않으면 한전은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 시점까지 이미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이후 인수위가 전기요금 조정은 현 정부의 소관이라며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 전기요금이 오를지 관심이 가네요. 최근 재무지표를 보시면 PER과 PBR의 숫자가 다른 성장주나 테마 ETF에 비해 상당히 탄탄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양호한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현금 배당을 믿으신다면 코덱스 고배당 ETF에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코덱스 고배당 ETF 리포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배당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리포트 잘 확인하셔서 분배금 지급일 잊지 마시고요. 이외에 다른 국내 테마형 ETF 소식들은 코덱스 홈페이지 내 AI 애널리스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전지적 AI 시점은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